58번째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송원재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저희 부탁드립니다. 미트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 너무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는 추후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양대 경영학과의 이웅희 교수님을 모시고 기업의 사회성 강조의 오해와 문제라는 주제로 CSR, CSV, 공유경제,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강연을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교수님께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발표 준비해 주셨고요. 발표 자료를 제가 살짝 봤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재미있는 강의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김정호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내용하고 또 연결되는 거라 또 더욱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이용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한양대 경영대에서 경영 전략을 가르치고 있고요. 경영 전략이란 게 그 경제학하고 조직학하고 대충 섞인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경영 전략을 하러 공부하러 갔더니 그 아이오 경제학하는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거의 휩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때부터 조금 이제 경제학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하지만은 한양대 자리 잡고 나서부터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김희석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김종호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선배 경제학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유시장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그 조동근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분들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거를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그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사회성의 어떤 의미, 그 오해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볼까 합니다. 그 마이클 포터 저희 분야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마이클 포터가 또 이제 사회적 CSV 이런 쪽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 사회적 기업이나 뭐 기업의 사회성이나 이게 제 전공은 아닙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너무 헷갈리고 내용도 없는 거를 얘네들이 자꾸 이제 어렵게 만들어서 싫어하는 분야지만은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하고 그래가지고, 이 마이클 포터가 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의 대가라는 사람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또 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연구는 아니지만은 좀 정리를 하고 학생들 이해를 돕고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ESG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운데 S가 소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가운데 소셜 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리 밝히는 견해는 저는 CSR, CSV, 공유경제 개인적으로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런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지만은 수익을 내는 사회적 기업은 저는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요 슬라이드가 경영학 원론 첫 페이지에 좀 나왔으면 하는데요. 경영학 원론 보면 기업의 순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한 이렇게 6가지 정도 순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스테이크홀더 관점이란 거 아시죠? 이해관계자 관점. 사실은 이 기업이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이미 상생의 거래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소비자들을 치중을 하고 있지만 다른 그 밝은 거래는 거래 관계고, 조금 오렌지색 화살표는 좀 일방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기업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노란 화살표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은 세금을 내므로써 사회적 책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CSV라든지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의 순기능은 이익이 날 때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기업이 기부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7번째 순기능인데요. 그래서 이제 CSR 활동은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1970년에 쓴 페이퍼를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그래서 교육용으로 제가 한국말로 번역까지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밀턴 프리드만이 CSR 반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던데 반대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서 반대한 거는 그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회사 CEO가 남의 돈으로 자기가 생색내는 CSR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에이전시 코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자기 주주한테 돈을 자기가 CSR 하거나 소비자들한테 조금 깎아주는 그 돈을 갖다가 CSR 하거나 종업원들 임금으로 갈 걸 자기가 CSR로 하면서 자기 뭐 각광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CSR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SR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CSR하고 CSV가 어떻게 다르고 소셜 벤처와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다르고 여기 제가 왼쪽에 쭉 이런 그 아이템을 나열했는데 이런 용어들을 나열했는데 이게 CSR인지 CSV인지 전략적 CSR인지 공유경제인지 사회적 기업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애정남이라고 했잖아요. 애매한 거 정해주는 남자 이런 남자처럼 제가 좀 그 구분을 하고요. 그 진정한 사회적 기업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SR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구분이 이 사람이 만든 구분법인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물건 파는 일에 충실하는 게 이제 경제적 책임이고 불법 탈법 안 하는 거 그것이 법적 책임인데 이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윤리적 책임과 기부하는 거 이게 이제 CSR의 핵심이라고 이 양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 책임하고 박애적인 책임하고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리적 책임은 법에는 없지만은 사회 윤리에 부응한 거고 이거는 4번은 문자 그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윤리적 책임은요, 그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이해관계자들한테 조금 더 잘해주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잘해주든지 종업원들한테 무슨 헬스클럽 같은 거 만들어준다든지 뭐 지역 공동체에 뭐 우물을 파준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냥 기부는 뭐 수해 났을 때 그렇게 기부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이건 제가 구분을 한 건데요. 뭐 제 편견입니다만 제 식으로 구분한 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CSR은 원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유니래터럴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도 아니죠. 유니래터럴 디렉션으로 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전략적 CSR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적 CSR. 이거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다. 거래가 있는 겁니다. 거래가. 그래서 기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업이 홍보 효과를 본다든지 그런 걸 바라고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바라고 했는데 또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거를 전략적 CS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윤리적 에티컬이 사실은 이해관계자들하고의 어떤 CSR인데 보통 이해관계자들한테 CSR 한다는 게 사실은 거래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들한테 헬스클럽을 지어줬다. 복지를 해줬다. 그게 그냥 기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종업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기업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그 의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안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 없는 기부, 유니래터럴한 그 전통적 CSR과 전략적 CSR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동근 교수님이 저를 저녁을 사주셨다.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이뻐서 그냥 사준 건지 아니면 저한테 무슨 뭐 부탁을 하려고 사준 건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구분한다는 거는 하느님도 못할 거예요. 근데 경영학자들 보면은 이제 CSR하고 퍼포먼스하고 그 CSR을 독립변수에 놓고 퍼포먼스를 종속변수에 놓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CSR 하면은 성과가 올라간다. 그걸 그렇게 보여주려고들 노력을 많이 해요. 경영학자들이. 근데 그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유니디렉셔널 그 조건 없는 기부인지 전략적 CSR인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CSR 하면 성과가 높게 나오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보통 CSR 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경영학자들이 붙어가지고 그게 하면은 뭐 성과가 좋아지니까 이걸 장려해야 된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뭐 착한 일 해야지 산타크로스한테 선물 받는다 뭐 이 얘기를 기업들한테 하고 싶은 거겠죠. 또는 그거를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좀 장려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연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이클 포터가 전략의 대가라는 이 마이클 포터가 나와가지고 CSV를 주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이게 조직학자들이 마이클 포터를 박살을 내놓습니다. CSV 이게 뭐냐? 너 경제학자는 이윤 추구하는 니네 공부나 해. 경제학자들이 왜 조직학자들 우리 착한 조직학자들이 CSR 하는데 와가지고 네가 와가지고 입방을 찍고 CSV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해. 알고 보니까 네가 얘기하는 CSV는 전략적 CSR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거 표절한 거고 넌 나쁜 놈이야. 그래서 완전히 꼴당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말을 좀 거칠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이클 포터 입장에서 좀 변명을 하자면은 CSR과 CSV 차이점은 CSV는 약간 혁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내가 누구한테 그 수혜가 났을 때 도네이션하고 내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 이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오래된 택틱입니다. 그거는 전략적 CSR 중에서 다 아는 CSR인데 요 마이클 포트가 얘기한 거는 조금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과거에 안 보이던 그런 서로 윈윈하는 서로 윈윈 기부하는 것 같지만 나도 혜택을 보는 그런 관계를 CSV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기업의 어떤 하나의 트랜잭션이나 하나의 프로그램이면 CSV인데 이게 별도의 하나의 기업화 될 수 있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립형 사회적 기업이죠. 결국 이 두 가지는 좀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아까 그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런 게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전략적 CSR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하고 뭐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뭐 LG가 인도 가서 우물을 파주고 그러는 게 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게 전략적 CSR인데 주로 스테이크홀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런 스테이크홀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하고의 관계. 뭐 기부를 많이 하면 소비자들한테 긍정적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마케팅에 좋은 거죠. 이건 이제 마켓 포 버츄라고 그러죠. 경제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흔히들 it pays to be good. 착한 일 하면은 나중에 뭐 뭔가 보답이 온다. 뭐 이런 거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자들도 기부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에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뭐 좀 갈구지 않고 조금 종업원들한테 좀 잘해주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대죠. 이런 거 다 이제 아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봉사 동아리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80년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봉사 동아리 들어가면은 이게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좌파로 빠지는데 근데 그 봉사가 CSR이나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얘네들이 이거를 그 계급 투쟁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니네 동아리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이런 쪽으로 끌고 갈 텐데 절대로 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이 왼쪽으로 가가지고 정상적인 시각으로 자발적인 CSR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또 오리엔테이션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봉사 동아리 동아리 회장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항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뭐 나쁜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CSV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마이클 포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경영계가 막 들썩들썩하고 기업계가 들썩들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양반 논문을 보면요. CSV는 뭐냐?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업도 혜택을 받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사례가 저는 공정무역과 CSV를 비교하는 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정무역이란 거는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데가 그 커피 농부들한테 뭐 20원을 주다가 너무 싸게 주니까 그걸 뭐 50원으로 올려주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더 높여주니까 이거는 윈윈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하나 더 많이 받으면 누가 하나 잃게 돼 있어요. 제로섬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을 했을 때는 코코아 농부들의 소득이 10% 20% 상승했다. 이거는 이제 그 구매하는 기업이 그거를 좀 올려준 거예요. 가격을 올려준 거죠. 10% 20%.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기업들이 농부들한테 교육 훈련과 자금을 지원해주고 뭐 혁신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걸 전수해주고 이러니까 농부들의 소득이 300% 상승했다. 이게 뭐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마이클 포터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CSR 개념이고 이거는 교환 개념이죠. 교환 개념입니다. exchange입니다. CSV는 exchange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수긍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납득이 안 가는 사례가 이 논문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마트가 물류 트럭 운송 루트를 재조정해가지고 1억 마일을 단축해서 2억 불의 물류 비용을 줄였다. IBM이 전기를 절약해서 비용을 절감했다. 코카콜라가 물 사용을 연간 9% 줄여서 원가 절감했다.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마이클 포터가 CSV 사례라고 들어놓은 거예요. 대부분 다 거의 80%가 이런 사례예요.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합니까? 굉장히 아주 뭐 혁신적이고 그냥 일상적 비즈니스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포터가 이 얘기하고 나서 마이클 포터가 이거 얘기했으니까 뭐 수많은 학자들이 뛰어들어가지고 CSV 사례를 쏟아냅니다. 다우 케미칼이 카놀라 해바라기 씨앗을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낮은 트랜스 지방을 생산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카놀라유가 좀 많이들 쓰시잖아요. 보통 집에서 쓰실 때. 그래서 미국에서 6억 톤 이상의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고 동시에 이걸 팔아가지고 다우 케미칼도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지금 CSV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혁신 사례하고 구분이 안 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비슷하게 찾은 사례예요. 마트에 가면은 이런 혁신적 건강식품은 널려 있죠. 뭐 이런 뭐 이퀄이라든지 스윗앤로우라든지 설탕 대체품들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의 일상적인 혁신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런 혜택을 영위하고 있고 이 기업들도 이거 혁신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 겁니다. 버터 대체품 이런 거 많습니다. 네슬레에서 또 CSV 사례라고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빈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이제 향신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도가 자주 쓰는 향신료를 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철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런 빈혈을 없애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찾아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뚜기도 가바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거 먹으면은 좀 치매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한국에도.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CSV 사례가 벡턴 디킨슨이 바늘 없는 주사기를 개발했는데 이게 벌써 옛날 얘기예요. 1988년도 얘기입니다. 이거를 CSV 사례로 내놨어요. 이게 뭐 회사도 돈을 벌고 이거로 인해서 뭐 따끔하는 그런 아픔을 없앴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 거래요. 점점 아마 이상하게 좀 들리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CSV가 뭔가.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혈당 측정하려면 바늘로 찔러야 되는데 그 바늘 공포 없이 하는 혈당 측정기가 나오고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워치 4에는 혈당 측정 기능이 추가돼가지고 바늘 없이 레이저로 다 이제 측정을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그럼 전부 다 CSV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혁신을 마이클 포터가 좀 착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이 혁신을 할 때는 항상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거를 마이클 포터가 까먹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뭐 좀 더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CS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들 보면은 아무튼 CSV가 하도 유명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CSV 포터상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매년 뭐 CSV 포터상 수상을
하고 그러는데 좀 재밌는 사례가 CJ 대한통운 실버 택배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 실버 그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집에 혼자 있으면 택배 오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좀 줄여줄 겸 해가지고 이런 실버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택배를 배송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머리 허연 사람들이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지 않나요? 얼마나 여성들이 위험하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노인네들이 좀 이렇게 온순하다고 봤을 때 이거는 기존에 없던 어떤 새로운 거래를 창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신한 CSV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CSV 포토상 받은 것 중에서 육군 학군교 ROTC가 CSV 포토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훈련 방법을 고안했대요. 봤더니 보통 일과보다 좀 일찍 일어났어. 3시 기상 7시 취침.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합격자가 뭐 41%가 감소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의 상생관계 유지해서 노인정의 곤충 퇴치기 설치해가지고 CSV.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군대라는 거는 이게 사회에 봉사하는 조직인데, 사회 봉사한 것도 아니고, 지네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 가지고 CSV 포토상을 줬어요.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마이클 포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경제학자들이 그 조직학자들의 텃밭에 오는 거를 그 조직학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얘네들이 발끈해가지고 완전히 두들겨 팼어요. CSV는 전략적 CSR과 같은 개념이다. 너 사기꾼이다. 막 거의 그런 투르다가 이 논문에서 아주 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CSV는 전략적 CSR과 거의 차이가 없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업 혁신 사례를 재발견한 경우다. 그래서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CSV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혁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CSV랑 똑같은데요. CSV는 기업의 어떤 내부 프로그램에서 한 액티비티나 한 제품이나 서비스인데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벤처로 다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반대입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자립형 사회적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라민뱅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출을 해주고 돈을 벌어요. 돈을 안 띄고. 대출 회수율이 99.6%입니다. 2017년 기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대출했는데 돈을 띄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띄고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저 같으면 그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돈을 벌게 한 그 동인이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 했다. 마음이 따뜻하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돈을 그 회수율을 높였느냐? 피어 프레셔를 통해서 동료 집단들이 조언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면서 회수율을 높였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제가 은행 쪽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비공식적으로는 방글라데시에서 거의 깡패 같은 놈들이 많아가지고 돈 안 갚으면 막 그 주위에서 막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막 억지로 갚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아랍인드의 안과병원 이것도 혁신에 의해서 굉장히 백내장 그 수술을 낮은 가격에 하게 했는데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 생산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표준화와 분업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그 낮은 가격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좀 지원을 받다가 나중에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어떻게 이 가격을 낮췄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가슴이 따뜻한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딜라이트 보청기 이것도 재정 지원 없는 독립형이에요. 근데 읽어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혁신 기업이지 이게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처음에 보고서 이게 무슨 사회적 기업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혁신 기업이에요. 저가 혁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청기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40만 원에 보청기를 가격을 낮췄어요. 이거는 기술 혁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 절대로 반대를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의 혁신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정의를 보면요. 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딱 요약만 하면요. 사회적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나 우리나 목표 시장, 그러니까 물건 파는 대상이 저소득층. 요 초록색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하면 사회적 기업의 자격이 돼요. 또는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목표 시장이 저소득층이거나 취약계층이거나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뭐 민주적이고 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그런 의사결정 또는 뭐 재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텀 오브 피라미드, 초록색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성과를 보면요. 2016년에 이 사회적 기업 전체를 봤을 때 마이너스인데 2017년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는 게 이게 회계 기준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래요. 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이게 다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억지로. 그래서 2017년부터는 좀 이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플러스인데 이게 다 정부 지원이 포함된 겁니다. 그걸 조심을 하셔야 돼요. 2017년에서 19년 단기 순손실 보면은 62.9%, 2019년 보면 62.9%가 단기 순손실입니다. 이게 정부 지원 포함돼도 이렇게 60% 이상이 단기 순손실이에요. 여기는 뭐 절반 이상 적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연간 한 3,30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게 3,000개 정도 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기업에 평균 1억 5천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왜 신청을 하느냐? 정부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거든요. 인증을 받으면은 정부 지원이 갑니다. 인건비 같은 걸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한 3,000개 정도 되고 한 5만 5천 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현대자동차 하나 정도보다 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자립형 사회적 기업이면 저는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이거 돈 벌면서 5만 명 고용을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게 정부 돈으로다가 그걸 지원을 하는데 더군다나 또 이게 다 운동권들이 만드는 그런 데다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선거 조직에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제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기업들이 인증을 받았나 보니까 그냥 이거는 아롬테크 이거 완전 벤처 기업이에요. 그냥 벤처 기업이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런 냉난방기 세척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 받았고 뭐 이런 청소용품 업체들이 이런 데 인증받았고 보면 이런 식당도 받아요. 무슨 뭐 장애인이나 무슨 취약계층을 고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 중가 정도 저가는 아니고 중가 정도 되는 식당도 받고 이런 뭐 반찬 가게도 받고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보면요.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라면 회사는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라면 회사는 타겟 마켓이 저소득층이잖아요. 삼각김밥. 그 영리병원도 이거 취약계층 아픈 사람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은 고쳐줍니다. 그죠? 그리고 구글, 네이버, 카카오톡 이거는 저가를 넘어서 공짜인데 이거는 뭐 사회적 기업의 국민적 기업 아닙니까? 국민기업? 백엔샵, 중고마켓, 당근마켓 같은 경우 이걸 통해서 저소득층이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또 자영업을 보면 여인숙, 분식집, 전당포 이런 거 다 개념상으로 우리가 저가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자립형 사회적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기업에 사회성이 있다라는 그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거를 자꾸 간과를 하는데요. 저소득층만 사회입니까? 아니, 여기만 사회냐고요. 여기에만 공급하면 그게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고가품 업체는 그럼 반사회적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병철 회장이 수입 설탕이 비싸니까 이거를 수입 대체를 해가지고 3분의 1 가격으로 전 국민한테 공급을 했을 때 타겟 마켓이 전 국민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타겟 마켓이 이 바텀 오브 피라미드 이 회사하고 3분의 1 가격으로 설탕을 전 국민에 공급한 이 회사하고 삼성하고 어디가 사회적 파급력이 더 큽니까? 이게 훨씬 더 사회적 파급력이 크죠. 오히려 국민적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사업보국이 이병철 회장의 어떤 모토였지만은 정말 저는 삼성은 국민적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업은 다 사회성이 있다는 것은요. 고급 식당도 이쪽 세그먼트를 맡고 있는 게 고급 식당이고 중급 식당은 요 노란 세그먼트를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게 중급 식당이고 저가 식당은 요 초록색 세그먼트를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각각에서 사회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1차적으로 자기가 맡은 세그멘트에서 돈 벌면서 이거를 서브하는 게 1차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자생적 사회적 기업은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난 거죠. 근데 사회적 기업 한다고 그래 놓고서 따뜻한 가슴만 가지고 창업하는 그런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걔네들 보고 얘기하는 게 따뜻한 가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갖고 되는 거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상대로 돈 벌려고 그러는데 그냥 웬만큼 비즈니스 모델 갖고 되겠냐? 아주 그냥 마른 수건을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물을 짜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초특급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면 돈 벌기 어렵다. 결국은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혁신 어프로치로 돼야 됩니다. 4가지 혁신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는 요거는 이제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 좀 계실 것도 같은데 이제 레프트 라이트로 나눴을 때 우리가 이제 맨 왼쪽을 소셜리스트, 맨 오른쪽을 좀 컨서버티브로 보고 이제 미국 좌파를 리버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 우파를 리버타리안이라고 봤을 때요. 참고로 왜 미국 좌파를 리버럴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자유란 말을 얘네들이 쓸까 한번 아시는 분 계세요? 뭐 나중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아무튼 경제적인 문제만 따졌을 때 경제적 문제, 종교적이나 이런 좌파 우파 나올 때 이제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경제적인 의미로 따졌을 때 사회적 기업이 좌파적인 거냐 우파적인 거냐를 봤을 때 대부분 다 좌파적인 거로 생각하세요. 저도 좌파적인 사회적 기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기업 기본법은 그건 좌파적인 색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자생적인 혁신에 의한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저가 혁신을 통해서 사회에 서브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소득층을 돕는 거를 정부가 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기업이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정부가 필요 없고 시장이 가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건 뭡니까? 시장 만능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그런 생각인 거예요. 시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장이라는 거는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 시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들 놀릴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 기업 너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나 그거 극우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보고 궤변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건 뭐 나중에 토론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ESG를 비판을 하면은 최근 마이클 포터가 ESG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뭐 ESG는 사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단원이 이제 ESG하고 사회적 책임 집착하다가 이제 최악의 실적을 낸 그런 보도도 있고요. 지금 제가 ESG에서 S만 가지고도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 S를 측정하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근데 이 environment 이것도 만만치 않고 G 이것도 뭐 스테이크홀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3가지를 다 평가를 하겠다고요? 반드시 저는 이 측정의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게 이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뭐 자칭 전문가들 나오고 또 뭐 그것도 왜곡하고 이 와중에서 시민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이거 평가하겠다고 그러고 걔네들이 또 권력 갖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SG 평가를 한 거 보면은 뭐 평가 기간 간에 한 5등급 차이가 난다고 해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사회성 강조의 오해와 문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함에 있어서 수익이 안 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를 받고요. 근데 제가 좀 존경하는 기업들은 이런 걸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을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정의에 이렇게 정부 지원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non-profit부터 profit, for profit까지 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합니다. 정의를 합니다. 예, 이정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용희 교수님께서 해주셨고요. 예,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김병규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하고 일반 기업의 차이점을 그러니까 섹터 위주로 이제 그 저가품 아니면 좀 고생스러운 이윤을 벌기가 힘든 그래서 그 소위 이노베이션을 꼭 이제 창조하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다르다면은 그러면 사회적 기업의 경영 모토도 달라야 되나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CSR, CSB 이런 개념 나오기 전에 주주가치 극대화가 하나의 주된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사회적 기업은 그러면 주주가치 극대화하고 벗어난 거죠. 어차피 이윤 벌려고 나온 건데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굉장히 더 힘들게 이윤을 좀 벌어야 되는 그 기업이 사회적 기업인데 조금 헷갈려요. 어떻게 정의를
일반 기업하고 어떻게 정의를 하셔야 될지.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정의해 놓은 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이제 바텀 오브 피라미드 마켓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사회 서비스나 사회적 제품을 제공을 하거나, 여기서 사회적 서비스나 사회적 제품은 저가 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제공을 하거나 그런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건 좀 지배구조 문제인데, 지배구조에서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을 듣고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민주적 지배구조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 번 거를 주주한테 가는 것보다 재투자를 하는 그런 걸 또 사회적 기업의 그 요구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그 목표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그런 거를 다들 중시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투자하는 거 말고 이제 주주한테도 좀 가고, 그리고 이제 뭐 민주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제 CEO 위주로 의사결정하고, 그거를 소셜 벤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버넌스하고 의사결정이 빠진 거를 소셜 벤처라고 하고, 가버넌스하고 의사결정이 같이 있는 거를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굉장히 구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런 소셜 벤처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또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니죠. 소셜 벤처는 예. 정부 지원을 제가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려요. 소셜 벤처는 정부 지원을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거고. 예, 독립형 사회적 기업 중에서 돈을 버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이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민주화 이런 거 다 안 따지고 그냥 저가 쪽으로만 치중한 거, 저가 혁신 쪽으로 치중한 게 소셜 벤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쪽에서 그냥 지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조동근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기 앞에 잠깐만요. 요거 좀 앞에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뭐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형용사를 붙이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기업에다가 경제적 기업이라고 합니까? 그죠?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 속의 기업은 뭐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사회적이라는 기업, 이것도 사실은 형용사 불필요한 건데, 목적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공공에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거꾸로 먼저 네이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현재 좌파 생태계를 먹여 살리는 통로가 바로 이게 사회적 기업이 아닌가. 실제로 그럴 거라고요, 들어가 보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한 유승민 의원이 극성맞게 뭐 옛날 한 3년 전인가 얘기할 때 보면은 저도 한번 실태를 봤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 사회적 기업이다. 그리고 아까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어떻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갖다 이거를 수입으로 잡아서 이익으로 그걸 갖다가 좀 둔갑시킵니까? 그럼 참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기업의 기업. 그리고 기업도 보면은 소득이 낮은 쪽에다 물건을 팔더라도 혁신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속성상 경쟁하면서 혁신이 그것이 모든 계층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 기업이지. 이걸 쪼개가지고 뭐 처음부터 로우 인컴 계급을 갖다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봉사하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정치 용어로 하는 거죠, 정치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경적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휘말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이 왜 필요하냐 도대체. 이렇게 접근해서 보면 오염된 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대개 보면 이론적으로 정치한 얘기를 다 하면서도 뻥 뚫리는 게 항상 이런 뭐 ESG라든지 소셜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 이렇게 하면 되면은 정치가 막 들어오고 그냥 뭐 형편없는 사람 들어가고 다 이익을 빼내가고 어떻게 보면 마땅히 주주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배당이 엉뚱한테 흘러가고 마땅히 어떻게 보면은 종업원한테 가야 될 어떤 급여 일부가 단대로 세고 말이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의견인데 앞으로 웬만하면은 앞에 형용사를 붙이지 말자는 거죠. 그냥 기업의 기업. 그렇지 않고 거기다 뭘 붙이기 시작하면 오염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좀 오염되는 어떤 그런 쪽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잘 생각해서 사회적 기업의 탈을 쓰고 사실 사회적 기업이 아닌 거를 밝혀내는 베리파이하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저쪽을 엔타이한 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을 찾지 않고서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공격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사회적 그런 뭐 경제적 이런 얘기를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전부 다 뭐랄까 좀비로서 마땅히 다른 데로 흘러갈 걸 빼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이게 이제 터널링이죠. 어디에 갈 걸 갖다 몰래 아래 터널을 갖다 뚫어서 빼내듯이.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그건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제로는 진짜
좀비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다는 거를 좀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좀 이거를 밝히고 좀 프로파간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겁니다. 예, 조동근 교수님께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귀한 의견을 주셨고요. 네, 네. 네, 사회적 기업도 재투자가 된다는 면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가 수행해야 될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제 주체를 만들어본 시대. 정부가 하던 거를 사회적 기업이 했을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닐지는 그거는 좀 인피니컬 퀘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자립형 사회적 기업과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한테 직접 지원해 줬는데 만약에 정부한테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이 생겼다 그러면 정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간에 중간에 유통상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은 유통이 더 복잡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옛날 정부가 그냥 직접 지원한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사회적 기업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다 뜯고 그리고 또 그게 또 이제 그 밑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려면 이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금 이해하기 납득하기 힘든 그런 현상을 좀 보았는데요. 그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각 구의 자원봉사센터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운동인데요. 이름이 뭐냐면은 청소년 자원봉사 스타트업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경험한다. 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춘 체인지 메이커 마인드를 세답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저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그 이윤을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도 소위 자립형 사회적 기업은 좋지 않나 하는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과 시장 경제를 대비시켜서 시장 경제를 부정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게 만들어서 자원봉사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하면서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일반 사회에 하고 있는 형식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더 고약한 건 뭐냐면은 이윤 추구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면서 뭐 돈을 벌고 쓰는 모든 경제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러한 내용을 좀 알아보셔가지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몰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 현장 고발 차원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욱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경각심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황인학 선생님께서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ESG는 기업 가치 경영 성과를 좋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혹시 이용희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 결과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괜찮으시면 제가 부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입니다. 그 ESG, 뭐 결론은 뭐 ESG하고 경영성과하고는 뭐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ESG 이야기를 과거에 CSR이나 CSV는 제3세트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CSR 같은 경우는 기업을 경영한 사람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뭐 CSV는 마이클 포터처럼 이렇게 학자연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의 ESG는 투자자들이 얘기해요. 블랙락이 욕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기업 당사자 SK 같은 경우가 또 소셜 밸류를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죠? 요 혹시 그 의견 있으시면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이념이 굉장히 지금 보편화
되고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같은 게 퍼지고 그 저는 전반적으로 네오막시즘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유태인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금융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자본가들이 왜 그렇게 됐냐? 그게 뭐 강남 좌파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보도를 보다 보니까 블랙락 그 사람은 보니까 알고어가 좀 협박같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다가 또 그런 압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문화 막시즘이 너무 커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인터섹셔널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인터섹셔널리티. 저는 지금 미국 사회를 이해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터섹셔널리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노동자가 중심돼서 혁명이 됐잖아요. 과거의 올드 막시즘은 노동자 중심 혁명인데 그게 노동자 갖고 안 되니까 모든 소수자, 그러니까 블랙,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동성애자,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이슬람, 얘네들이 인터섹셔널리티, 그 각각 섹션이 다르지만은 서로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끼냐면은 그 에코소셜리스트가 끼잖아요. 에코소셜리스트. 환경 생태 사회주의자들이 그 인터섹셔널리티 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처럼 해가지고 시장경제 체제나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때리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미국이 여기에 지금 맛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슬슬 넘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단체들 이런 쪽에 이미 미국에서부터 페미니스트 이런 애들이 이슬람하고 연대돼 있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좌파단체에서 성희롱하고 그런 것 침묵하고 이런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인터섹셔널리티가 이미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하고 다 물리고 이게 지금 뭐 사회적 경제까지 물려버리면요. 이건 거의 뭐 엄청난 파도가 오는 거죠.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사회적 기업이 나오니까 저희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기업이 뭐냐 하는 거에 아주 완전히 회의를 갖게 돼요. 기업이라는 게 자율성, 창의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영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정부의 돈을 받고 하는 게 무슨 기업인지. 그 다음에 미국도 전통적으로는 저 국제무역상으로 정부 보조 없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이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하면서 그 내세우는 것도 저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그 중소기업들은 그런 뭐 사회적 가치 투자나 이런 걸 할 여력이 없는데 대기업만 자기들이 하는 척 하면서 정부의 그 어필을 해서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부의 보호를 받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떤 신문은 ESG를 뭐 사실로 해가지고 브랜딩화 해가지고 말이죠. 별로 그 개념 정의도 안 된 걸 계속 저 마케팅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 말씀에 대해서 이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이건 하는 거 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전략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SR도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괜찮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 전략은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착한 심성, 착한 CSR이나 기부를 하고 싶은 착한 심성, 그리고 분명히 기업들 중에 혁신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돕는 그런 자립형 혁신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가치들하고 지네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당하면 안 되고 거기서 좋은 거하고 나쁜 거를 분리를 시켜서 정부 개입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와중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이건 다 나쁜 새끼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이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이거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거든요. 헷갈려 하던 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시켜가지고 뭐가 진짜 좋은 거고 혁신이 좋은 거다라는 걸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조동 교수님. 예. 네, 저게 아까 좀 산만해서 그랬는데 좀 다시 축약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교수 말씀 옥석을 구분하자는 거거든요. 공기업 좋아요. 사기업 좋아. 그러면 뭐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어떤 사회적 기업 좋아. 그렇지만 정부 보조를 받는 사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는 사회적 기업이 왜 공기업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를 이끌어내는 어떤 많은 집단 그다음에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사회적 기업의
폐해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쪽에 어떤 기회병이 있는지 우리가 이를 밝히지 않고서는 저를 공격을 못한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정부 보조를 받는 사회적 기업이 왜 존재하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월마트를 얘기할 때 말이죠. 되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월마트가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월마트에서 싸게 팔다 보니까 소득 계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가장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줘요. 월마트에서 염가로 팔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월마트만큼 사회적 기업이 없는 거지. 차라리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혁신을 통해서 낮은 가격과 좋은 품질을 서빙하면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야. 경제적 기업이고. 그런데 왜 정보 보조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서 네이밍을 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좌파 생태계를 갖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거기서 기반해서 먹고 살고 아까 제일 중요한 걸 지적하셨다고 우리 신동춘 교수께서 뭐냐면은 기업을 갖다 그냥 아주 그냥 나쁜 걸로 몰아갔잖아요. 이익만 뭐 탐욕을 갖다가 무슨 추구하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 젊은 층들한테 나쁜 건데 이걸 우리가 기업을 갖다 방하지 못하면요 시장 경제 유지가 안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우파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걸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건의하고 싶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건희 선생님께서, 그 ESG는 말장난 눈속임인 듯 합니다. 진짜 기업 성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우리 전상현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과거 선진국들이 20세기 초반까지 지원했던 협동조합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진국은 20세기 중반부터 협동조합 지원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자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동훈 교수님의 의견과 또 일치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부터 김원식 교수님 발언 시작하셨거든요. 김원식 교수님.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말씀 반갑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위기 과정에서 더 부각되는 사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자본주의 4.0까지 보통 나오잖아요. 일종의 위기 돌파의 수단인데 자본주의 5.0 해가지고 저는 현재 말씀하시는 이러한 개념들이 자본주의에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교수님 그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의 이 잘못된 개념들을 자본주의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자본주의 위기라는 것이 양극화 아니겠어요?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배 수단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소위 포용이라는 개념, 기회 보장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뭐 이 교수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거고 소위 이제 ESG에 관련된 문제인데 최근에 그 이해 문제는 사실은 유럽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경이 깨짐으로 인해 가지고 해 수면이 이를테면은 한 30cm만 올라가게 되면은 혹은 51m만 올라가게 되면은 유럽이 거의 다 해변이 다 잠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ESG에서 G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기업을 이제 어떤 형태든 간에 사회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쭉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것이 왜 기업들이 스스로 ESG에 몰입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일종의 정격 유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ESG를 잘 들고 나감으로써 정부와 유착을 해서 분명히 기업들은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풍력이 그렇고 그다음에 탈원전 문제가 다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러한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자본주의가 혹은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2의 도약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양진석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때 뭐 경제학, 경영학에서 챕터 1에 나오는 얘기가 시장이라는 게 뭐고 수요 공급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리어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학
그게 맨큐의 경제학 챕터 1에 나오던데요. 저는 이 사회적 기업도 과연 이 자본주의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게 뭐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빈부의 격차를,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빈부의 격차를 한다. 이게 과연 마켓의 페일리어냐? 아니면 그거는 마켓의 책임이 아니다.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 마켓 페일리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적 기업이 정말로 합당화될 수 있고 정부 돈이나 타먹는 뭐 이런 걸로 치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경제학자들, 경영학자들은 챕터 1에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왜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그 마켓의 페일리어라는 개념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한번 좀 되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ESG의 그 가버넌스, 뭐 기업 그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정치학자들 또는 뭐 경제학자분 중에서도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듯이 투표하듯이 그래서 대통령 뽑듯이 기업 경영도 민주적으로 하라 이게요. 기업의 지배구조도. 근데 과연 그게 그런 경제 민주화 소위 뭐 이게 과연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적합한 것인지,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뽑아가지고 각부 장관을 지명해가지고 행정부를 운영하지만은 기업의 지배구조에는 그런 경제 민주화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김원식 교수님하고 양진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고 리버럴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자본주의 4.0, 5.0 이렇게 자본주의가 진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실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스로 자립형 돈을 벌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가 물건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시장 실패를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치유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시장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기업이 해결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승리가 아니라 시장의 승리입니다. 시장이 윈한 거예요. 근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순수하게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기업이 왜 유명해지신지 알아요?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그라민뱅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라민뱅크가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주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유명해진 거라고요. 거기에 이제 좌파들이 정부 지원까지 받는 거, 그거를 끼워 팔기로 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그거를 전부 다 욕할 수 없는 게, 좌파들이 끼워 팔기 한 건 그거는 배제를 해야 되지만은 시장 스스로, 시장에서 엔트로프르너가 저가 제품 생산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제공하고, 그거는 시장의 승리죠. 정부의 승리가 아니라 엔트로프르너십의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저가에 제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기술이 좋아지니까, 기술이 혁신되고 IT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저가에 제공을 하고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미소금융 네. 그게 뭐 효과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는 그 혁신이 없었던 거죠. 혁신이 없고 모양만 흉내내니까 성과가 안 나오면 혁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는 뭔가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쟤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가하면서 돈을 버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사회적 기업의 핵심이에요. 진짜 사회적 기업의 핵심이고, 제가 좀 좌절하는 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그냥 똑같아요. 돈 열심히 버는 법을,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주제를 싫어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이를 망쳐놓은,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 구분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결국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다. 결국 돈 벌려면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다 귀차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사회적 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안 되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셀프 네이밍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네이밍일 뿐이지, 정부의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은 필요한데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사회적 기업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또 소셜 디벨롭먼트라는 그 컨스트레인트를 또 부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그 기업가들은 거의 다 그 일종의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그 개념을 가진 기업가들을 많이 육성하는 독립적 기업가들을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뭐 소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정부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기의 그 이념에 맞는 그러한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자극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인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들이 정말 정경유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 교수님께서 결국 기업의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희석 박사님 질문 답 안 해주셨어요. 이용 교수님, 그 리버럴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학자가 아닌데, 뭐 정치에, 사실은 노무현 정권 때문에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전혀 모르다가, 그래서 정치학 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버럴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그 좌파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한국 책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미국 책에도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정치학자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그 양반이 1941년도인가 4가지 자유를 주창을 했어요. 4가지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선 대통령인데 민주당 대통령이죠. 근데 뭐 그 양반이 뭐 소련하고 굉장히 뭐 좀 뭐 소셜리스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들을 정도로 약간 거기에 소련 친화적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양반이 이제 4가지 자유를 주창하는데 그게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전쟁을 치렀으니까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가난으로부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창을 해요. Freedom from want. 근데 여러분 적극적 자유하고 소극적 자유는 대부분 다들 아시죠? 근데 freedom from want가 이게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난으로부터 자유 그러면은 이게 자유가 아니라 평등이에요. 당신도 이재용처럼 재벌처럼 살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도 재벌처럼 살 자유가 있다라는 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게 그 자유가 적극적 자유입니다. 평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리버럴로다가 흐른 겁니다. 예, 오늘 재밌는 설명까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 듣고 싶은데요. 벌써 시간이 뭐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가까이 지나서 그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이종천 선생님께서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한 환경과 사회 문제를 기업이 해결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ESG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고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또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의견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은 우리 미트콘서트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 좋겠고요. 다음 주 미트콘서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59차 미트콘서트입니다. 건국대 경제통상학과의 김원식 교수님께서 성과 없는 복지 예산 정리하자라는 주제로 복지 예산의 성과를 점검하고 부실의 주요인을 제시하는 그런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미트콘서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